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늦여름동의 해변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운명 같은 재회를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궁금증을 부르는 사연이죠. 아저씨, 그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동해 해변 카페에서 재산이 수백억 대에 이르는 대기업 CEO에게 구걸하던 소년. 지갑 속 사진을 보고 자신의 엄마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가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단독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먼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유상혁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상혁이라고 부를게요. 상혁은 어릴 적 고아원 생활을 거쳐 수많은 난관을 돌파한 끝에 현재는 연 매출 수백억 원대의 대기업 대표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백만장자 CEO라고 부르며 근사한 슈트를 입고 방송에도 가끔 출연하는 말 그대로 성공한 삶의 표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상혁에게는 깊이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아원 시절 자신을 늘 챙겨주던 소녀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누고 헤어졌던 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 소녀의 이름은 최하영. 이제부터는 하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영은 고아원에서 상혁과 함께 지냈지만 상혁이 급하게 고아원을 떠난 뒤로 서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상혁은 우연히 동해 해변에서 한 소년을 만나면서 잊힌 줄 알았던 추억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바로 하영과 이어지는 운명의 열쇠가 되죠. 이야기는 늦여름 동해 해변의 카페 테라스에서 시작됩니다. 상혁은 대기업 대표답게 흰 셔츠에 고급 시계를 차고 받아 전망이 근사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과 1000평 규모의 공장 설립 투자 협상을 하러 이곳에 온 상태였죠. 거래처 대표, 임원, 로펌 변호사 등이 함께 있어서 테이블에는 서류와 계약안이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거래는 순조로워 보였고 상혁도 한껏 자신감을 내보이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키가 작은 소년 하나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허름한 옷차림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는 납작하게 포장된 황태포가 몇 묶음 들어 있었죠. 소년은 주변 손님들에게 직접 말린 황태 사세요라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지만 대다수는 아니, 괜찮아요라며 손살에 치거나 그냥 무시했습니다. 보아하니 동해 바닷가에서 황태를 팔아 용돈을 버는 아이인 듯 했지만 워낙 고급 카페라서 소년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마지막 시도로 상혁의 테이블에 다가섰습니다. 저만 원어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엄마가 직접 말린 황태예요. 정말 맛있어요. 상혁은 처음에는 곁눈질은 안 보았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래서 얼른 지갑을 꺼내 좋아. 여기 10,000원 하고 급하게 건네려 했는데 그 순간 지갑 안에 꽂혀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소년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소년이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어요. 저기요, 이 사진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상혁은 미처 반응을 못했습니다. 내 엄마라고? 그랬더니 소년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에도 이 사진이 있어요. 우리 엄마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아요. 주변에 있던 임원들과 사업 파트너들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둘을 지켜봤죠. 하지만 상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자신이 20년 전부터 간직해온 고아원 시절 하영의 사진. 그 사진 속 소녀가 이 소년의 엄마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상혁은 거래처 대표에게 대충 양해를 구하고 서류를 급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시 확인했어요.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최하영이에요. 하영. 머릿속에서 20년 전 기억이 폭발하듯 떠올랐습니다. 상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미팅을 전면 중단한 상혁은 황태를 들고 있던 소년을 데리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을 물어보니 유수민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수민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수민은 사정을 알 길이 없지만 상혁이 너희 엄마가 혹시 바닷가 근처에 살거나 장사하니? 라고 재촉하듯 물으니 수민이 답했죠. 우리 엄마요? 동해시장 근처에서
조그맣게 분식집이랑 황태구이 팔아요. 힘드니까 제가 방학 때 이렇게 황태도 팔고 엄마가 고아 출신이라 친척도 없고 저 혼자 키우셔서 많이 고생하세요. 수민의 말 한마디가 상혁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아영이 고아원 떠난 뒤 혼자 애를 낳고 힘들게 살았다고? 자신은 고아원을 나온 후 운 좋게 사업이 잘 돼서 대기업 CEO까지 됐지만 정작 하영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상혁은 수민에게 지금 엄마가 가게에 있니? 나 좀 데려가 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수민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네. 갑자기 왜요? 했지만 그래도 그럼 저 따라와요. 지금 한가할 시간이라 엄마가 분식집 준비 중이실 거예요. 라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수민을 따라 동해 해변 뒤쪽 골목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늦여름 해가 강렬했지만 상혁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뜨거운지도 몰랐죠. 골목 끝자락에 작은 간판이 보였는데 하영 분식 앤드 황태구이라는 손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불을 켜놓고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손님 한 분 모시고 왔어.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문 안 열었는데. 수민아, 무슨 손님을?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상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온 사람은 분명 고아원 시절의 하영이었습니다. 물론 20년 세월이 흘렀으니 예전과 얼굴선도 조금 달라지고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긴 했지만 맑은 눈동자와 그 따스한 미소의 흔적은 여전했습니다. 하영도 잠시 수민의 뒤에 서 있는 상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듯 굳었습니다. 상혁 오빠? 말도 안 돼. 수민은 엄마,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지만 하영과 상혁 둘 다 할 말을 잃었죠. 결국 수민을 살짝 밖에 내보내고 분식집 안에는 하영과 상혁 단둘이 남았습니다. 상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진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니. 나 고아원 떠나고 한동안 너 찾으려고 했는데 흔적을 못 찾았어. 미안해. 하영은 괜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나 도마 같은 걸 부여잡고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그때 떠나고 나서 나도 고아원에서 나왔어. 세상이 너무 막막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고 그러다 내가 실수로 임신을 하게 돼서 근데 아이는 지울 수가 없었어. 세상에서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 상혁은 하영의 말을 들으며 죄책감과 미안함에 눈물이 고였죠. 하영 역시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고단한 인생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도 수민이 하나 보고 버텼어.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분식집이라도 마련해서 간신히 먹고는 살아. 잠시 후 문 밖에서 엄마, 괜찮아? 하는 수민의 목소리가 들리자 하영은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민이 어색하게 서 있다가 상혁과 눈이 마주치자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고아원에서 친구였대요? 엄마 울고 있던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하영이 황급히 아니야. 그냥 반가워서 그런 거야. 너 한 번만 밖에 나가 있을래? 엄마가 좀만 더 얘기하고 나갈게. 수민은 눈치를 보더니 네라고 대답하고 분식집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 뒤 하영과 상혁은 좁은 가게 안에서 지난 20년의 일들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상혁은 차만 얼놓고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하영은 다 오빠 탓하냐? 내가 택한 삶이야 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상혁은 가게 밖으로 나오는 하영과 수민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이렇게 힘든 삶을 혼자 감당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 다음 날 상혁은 자신의 회사 임원들에게 동해에 새로운 사업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핑계를 댔고 일정도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자주 이곳에 내려와 하영을 돕고 수민이의 생활을 개선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영은 처음에 이런 도움까지 받을 순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상혁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영아, 나 지금 내가 세운 회사 연 매출이 약 700억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벌고 있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새벽까지 일하느라 쓰러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게 해주고 싶어. 하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저 고아원 시절 함께 우산 쓰고 다니던 그 소년이
어느새 이런 대단한 CEO가 되어 나타난 거죠. 수민도 와, 아저씨 완전 대단한 분이었구나 하고 감탄했지만 더 중요한 건 수민에게 학원이나 각종 교육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영은 상혁의 진심 어린 제안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분식집을 확장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일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상혁은 황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산물 메뉴를 늘려 대중적이지만 품질 좋은 식당으로 거듭나게 하려 했죠. 하영은 이렇게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라며 걱정했지만 상혁은 웃으며 700억짜리 회사 대표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스갯소리 섞어 대답했습니다. 하영의 분식 앤드 황태구이집은 몇 주 만에 몰라보게 변신했습니다. 새 간판, 넓어진 주방, 깔끔한 테이블, 그리고 상혁이 컨설턴트까지 불러 메뉴 구성을 보강했죠. 동해 바다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도 여기 엄청 깔끔하네 하며 들어와 음식 맛을 보고는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메뉴에 황태탕과 새우튀김, 바닷가라면, 잔치국수 같은 친숙한 음식들도 추가돼서 손님들이 더 잘 찾아왔어요. 물론 하영은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도 직접 고르고 조리대 앞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 해도 내가 해야 맛있다며 고집스럽게 일했죠. 상혁은 하영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오히려 대견해 보였습니다. 하영아, 이제 손님 많아질 테니 알바라도 더 뽑자. 아니야, 오빠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가 못할 건 없어. 그리고 바쁠수록 기분 좋아. 수민 역시 학원을 다니게 되어 학교가 끝나면 엄마, 나 오늘 영어 단어 시험 100점이야 하고 자랑하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영은 그래, 우리 수민이 최고다 하고 힘차게 칭찬했고 상혁도 고생 많았다. 아저씨가 특별 간식 사줄게 라며 대견해 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돼갈 때 취객 손님 한 분이 하영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이, 내가 여기서 술 좀 더 마신다는데 마감이라니. 너 고아 출신이니 뭐니 떠돌던데 기어코 성공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하영은 그 말에 겁먹은 듯 굳어졌습니다. 손님이 크게 소리 지르니 주변도 술렁였죠. 마침 식당 안에 있던 상혁이 재빨리 나서 죄송하지만 영업시간이 끝나서 더는 술을 못 드립니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상대가 뭐야? 내가 뭔데? 사장 남편이라도 되라고 삿대질하자 상혁은 조용히 맞받았습니다. 네, 저 여기 사장님하고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앞으로는 말 조심해 주시죠. 속으로는 그래, 곧 있으면 진짜 가족이 될 거다라 생각하며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했죠. 이 모습을 본 하영은 차마 눈물을 훔치고 수미는 엄마 괜찮아? 하고 달려왔습니다. 취객은 결국 나가 떨어지고 식당은 다시 평화로워졌죠. 그날 밤 상혁은 하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혼자 상처받지 마. 이젠 내가 내 곁에 있으니. 하영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며 고마워. 상혁아, 정말 고마워하고 또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영의 가게는 동해에서 꼭 먹어봐야 할 황태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때 맞춰 상혁이 운영하는 회사가 동해 인근에 물류창고를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상혁도 아예 이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결심을 했죠. 하영아, 나 춘천의 본사 일은 내 동생에게 맡기고 여기는 내가 직접 관리할게. 수민이도 더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여기 상주하는 게 낫겠어. 그 말에 하영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오빠 여기에 살면서 날 도와준다고? 상혁은 웃으며 응. 그리고 사실은 널 평생 지켜주고 싶어서 20년 전 고아원에서 내가 내게 해준 그 모든 위로의 빚을 지금이라도 갚고 싶어. 하영도 이미 마음은 상혁에게 기울어져 있었으나 그래도 혹시 부담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엄마, 아저씨랑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라고 해맑게 말하는 바람에 하영은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셋은 사실상의 한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어느새 상혁에게 아빠 비슷한 호칭을 쓸까 고민할 정도로 정이 들었고 하영도 더 이상 상혁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함께 나누며 사는 삶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가을 무렵 상혁이 하영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게 마감 후 어둑해진 시간, 상혁은 꽃다발을 들고 식당에 들어왔어요. 하영아, 사실 오늘 우리 둘이 처음 만난 고아원 사진을 다시 찾아봤어. 그리고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 미래를 사진으로 찍어보려고 해. 하영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상혁이 지갑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랑 평생 같이 살자. 공식적으로 수민이와 셋이서. 하영은 예상치 못한 청혼에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행복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민도 옆에서 엄마, 바다, 아저씨, 우리 가족하자 하며 좋아했습니다. 결국 하영은 와락 상혁을 끌어안고 조용히 응 나도 오빠랑 평생 함께 할게 라고 답했죠. 수민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며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하고 외치자 상혁은 하영과 수민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에는 20년의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지금의 벅찬 행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간소한 가족 모임 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영은 하얀 원피스에 상혁은 깔끔한 수트를 입고 수민은 예쁜 정장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었죠. 바로동의 해변에서 해질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셋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하영은 행복으로 가득한 미소를 짓고 수민은 아빠, 엄마를 번갈아 부르며 기뻐했고 상혁은 더 이상 외로운 재벌 CEO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을 지닌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하영은 불안한 과거에서 벗어나 상혁의 아내이자 수민의 엄마로서 다시금 당당히 일어섰고 상혁은 과거 고아원 시절 그 따뜻한 소녀를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빠져있던 가장 큰 퍼즐 조각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수민은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어도 돼. 그냥 이렇게 셋이 있으면 최고야 라며 어린 마음에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침내 동해의 늦가을 바다가 차가워질 즈음 세 사람은 포근한 새 집으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하영이 운영하는 황태 식당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고 수민은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상혁은 회사를 동해와 서울을 오가며 운영하지만 밤이면 반드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 장면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엔딩처럼 느껴졌다고 하네요. 20년 전에 나누지 못했던 고백과 진심이 이제야 서로를 만나 또 다른 행복으로 이어진 셈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해의 해변 카페에서 황태를 팔던 소년이 우연히 비춰본 CEO의 지갑 속 사진. 그 사진 속 여인이 바로 자기 엄마라는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20년 만에 재회를 이끌어낸 운명의 열쇠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고아원 시절 함께 울고 웃던 두 사람이 하나는 수백억대 재산을 이룬 CEO가 되고 다른 하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한 가족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사연을 통해 혹시 과거의 아픔이나 끝내 못 전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언젠가는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사연 유튜브 채널에 들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사연 유튜브 채널의 이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